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 시각 8시 36분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해주신 두 분 도사 나오셨습니다. 배추도사이신 인사이트계 배종찬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발 사주 의혹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번엔 양배추 도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재일입니다. 예. 자, 이제 대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좀 먼저 볼까요? 네, 차기 대선 후보 지도조사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3일, 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28%, 윤석열 후보 26.4%, 홍준표 후보 13.6%로 나타났습니다.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 외에도 뭐 다른 조사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 범보수권 보수 진영의 후보만 놓고서 물어본 조사에서 예. 윤석열 28.2%, 홍준표 26.3%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야. 이 홍준표 후보 예. 캠프가 신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에는 무야홍이었거든요. 예.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그다음에 민야홍,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하는 야권 후보는 홍준표. 지금은 돌도롱입니다. 돌고 돌아 홍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러다가 이거 그러면 홍준표 의원 차라리 그 민주당 쪽 대선 후보로 나가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제발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는 예, 게 예. 홍준표 예. 후보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얘기 나누신 것처럼 역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나오는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걸 가장 아마 싫어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 뭐 역선택 방지와 관련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 경선 규칙을 만들 수 있느냐까지도 굉장히 크게 쟁점으로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지는 않고 반영을 안 되기로 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홍 후보 입장에서는 치솟는 어찌 보면 지지율에 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고 사실 홍 후보 본인은 그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보지는 않고 예. 중도층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외연 확장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홍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젊은 층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게 벌써 4년 5년이 흐르고 나면 그 전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잘 몰랐던 층이 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투표권도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대선 처음 참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홍준표라는 인물의 과거형 홍준표가 아니라 새로운 홍준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홍 후보 측의 캠프 측의 고민일 것이고 그게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지냐 마느냐 유지되느냐 이런 것도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배종찬 소장께서는 조어를 자주 만드시는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요. 진짜. 제가 하나 만들까요? 네네. 홍일점 어때요? 홍준표. 아, 예, 홍이 1등 되는 뭐 점. 네네. 좀 이상합니까? 좋은데, 예. 네네. 수술이 지금, 안 되나요? 예. 네, 주변에 지금 예. 약간 채널 돌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자 지역 순회 경선에서 자 과반 압승 거둔 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 본선 경쟁력으로 보입니다. 가전 네.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지율이 떨어져도 떨어질 법한데 왜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또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은 뭐 도덕성도 물론 감안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본선 경쟁력 누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이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번 경선을 보면은 조직보다는 역시 여론이다. 민심이다.
그래서 당심이 조직이 아니라 당심은 민심, 민심은 천심, 당심은 여론조사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세대 핵심 지지 기반이 40대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면서 진보층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이른바 자기 지지층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죠. 발광체 지지율 성격이 이 이재명 경쟁력의 네. 원동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배치 도사님. 일단 이 결과를 놓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면서 네. 네거티브 중단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공격을 했던 부분들이 네거티브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이낙연 후보 측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다라면 이재명 후보 측에는 어떤 식으로 플러스로 작용을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본선 경쟁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경선 과정도 그렇고 후보들끼리의 검증이라든가 뭐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공격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그게 닥쳐왔을 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사실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지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이 지지했던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보기에는 예. 이 검증이 치열하게 제기가 되는데 잘 이 막서고 해명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구나. 예. 그게 신뢰를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도 중요하지만 공격을 어떻게 후보가 막아내느냐의 모습에서 아마 지지를 더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저 배치도사께서 그 이재명 지사는 지금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요 어제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하는 그 승부수를 던졌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기사 뜬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국회의원직이 아니고 후보직으로 예, 그걸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반전을 위한 극약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배수진을 친 거죠. 2012년 대선에 나섰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2년에 총선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것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였는데 물론 이제 패배로 이어졌지만 그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서 그랬던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낙연 후보가 처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테고 개인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저는 이것이 반전의 기회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종로구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네. 지금 서울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이낙연 후보라면 오히려 서울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선언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호남에 공을 들이겠다, 올인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예. 과연 이게 호남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성부도 그렇지만 본선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 승부가 중요한데 서울에서 조금 무책임하게 비친다면 이게 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후보가 대비되면서 아니 왜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불공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연 지지층들이나 유권자들이 인식할까. 그래서 이제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나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점점점 네. 그러게요. 예. 뉴스를 자주 업으로 접하시는 앵커님도 예. 사퇴라는 표현을 봤었을 때 처음에 국회의원직이 아니라 후보 사퇴를 떠올리셨다는 게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앵커님처럼 받아들이는 뭐 지금 민주당 내에 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가장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인데 두 분이 이 경선 과정에서 지금 지지층들에게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서로 다투는데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과연 경기지사로서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공과를 다투는 거고 예. 이낙연 후보는 아니 의원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툼의 소재 하나의 가장 큰 부분을 스스로 없애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격받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과연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게다가 좀 전에 베스트장도 지적을 했지 서울의 종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물러난다고 하는 게 예. 이번 주말에는 또 슈퍼위크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일반 이제 당원이 아닌 분들도 참가를 하는 그런 경선 투표가 있는데 예. 거기에 주는 영향이 과연 도움이 될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아니면 역효과가 날지. 예. 예, 추미애 후보가 이거 완전히 뭐 경솔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방금 말씀하신 오는 12일이 이제 슈퍼위크라 부르지 않습니까? 1차. 이때 상황 결론. 이게 이 대선판 민주당 쪽 판을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 경선 인단의 발표가 전체 판세에 주는 선점 효과, 기선 제압 효과 이건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양배추 도사가 이낙연 후보의 사퇴 결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박했을까.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충청에서 기가 꺾인 이낙연 후보와 캠프로서는 상당히 난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1차 슈퍼위크 경선인단에서 적어도 이낙연 후보가 이 정도 이 국회의원정을 내던진 상황이라면 35% 이상은 돌파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세론이 더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는 선거에 미치는 명절 민심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추석 직후에 이 호남 민심에도 1차 슈퍼위크 경선인단 투표 결과 발표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호남에서도 40% 득표하지 못하면 이낙연 후보가 더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만큼 그 호남 민심에 영향을 주는 이번 1차 슈퍼위크 결과 적어도 최소한 이낙연 후보가 35%는 돌파해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또 지금 불어가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대세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호남 쪽의 민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뭐 35%를 배수장은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는 있구나. 그러니까 당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떠나서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난번 충청권에서 나왔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정도가 나와주지 않으면 퍼센티지를 떠나서 호남 민심은 오히려 확 더 쏠릴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 대선판 가보시죠. 아까 홍준표 의원 잠깐 얘기했는데 홍일점이요. 자 역장극일까요? 역장극을 낼 수 있을까요? 뭐 착시 현상일까요? 역선택 때문일까요? 자, 두 분의 분석 먼저. 종합적인 약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홍일점. 저는 이제 홍일점을 이제부터 밀겠습니다. 예. 항보선 앵커 사랑하니까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역선택뿐만이 아닙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 4일 실시한 조사 또 그 이전에 이제 추세를 살펴보게 되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7월 30일과 31일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 서울 지역 지지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다자대결 구도에서 2.6%였습니다. 예. 그런데 9월 3일, 4일 조사 가장 최근 조사죠. 이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 서울 지역 지지율 다자대결 구도 여야 후보 모두 있는 데서 14.9%. 얼마나 올랐습니까? 2.6에서 14.9. 이건 서울 지역의 선택이거든요. 그런 만큼 홍준표 후보가 단순히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구조적 역선택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2.8%에서 29.5%로 20%대로 내려왔어요.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건재합니다. 하지만 이 본선 경쟁력이 윤석열 후보가 이기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 홍일점 생각이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고발사주 배추도사 말씀하셨어요. 그게 넘어가시죠. 양 변호사님. 예. 자 이 고발사주 의혹 이 논란 이게 대선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지금 구도상으로는 이제 처음에 저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을 한 내용들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이라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만 네, 그렇죠. 사실 실제 이제 두 개의 고발장 중에서 하나는 국민의힘에 전달이 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걸 이용해서 최강욱 현재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하는 데 쓰였다는 것까지는 거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더 이상. 그리고 어제 사실 기자회견에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관여했든 안 했든 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오히려 중론이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좀 무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네.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앞장서서 너무 강한 어조로 여권을 공격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정치권에 적용을 할 것이냐 떨어지지 않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의 가장 큰 아까 좀 배 수장이 얘기한 큰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과 가장 대립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 그 대립점이 사실 시간이 흐르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 차기 후보에 대한 지지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게 되면 예. 그게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와중에 본인은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의혹을 돌리기 위해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잘못된 공격이었다라고 보이면 예. 이것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알겠습니다. 딱 10초 남았네요. 배치도사님. 네, 우리 청취자분들 예.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모처럼 임팩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임팩트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론 택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